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달러가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은 소폭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해성 DS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44,450원까지 올랐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오늘 비교적 우리 국내 증시가 좀 차분한 분위기인데 지금 러시아가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폴란드의 미사일 두 발이 떨어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오발 사고로 좀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글로벌 증시가 좀 견고한 모습이고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단계인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IT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TSMC 대만의 TSMC 파운드리 1위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특히 납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해성 DS는 납폭 과대주고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지나친 우려감으로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드프레임 글로벌 1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의 수요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이제 반발 매수가 놀아주면서 해성 DS 같은 종목들이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전일 상승에 이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로 43,5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도 44,4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한 11% 이상의 수익이 찍혀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텐데 익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43,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7,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해성 DS의 2차 목표가는 47,000원, 익절가는 4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인 셀리드 역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전이 셀리버리와 셀리드 제가 달릴까 말까에서 최근에 정말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고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일 코로나 확진자가 이를 7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셀리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셀리백스라고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또 셀리백스라고 또 실질적으로 면역 항암제 개발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체 내 모든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드 같은 경우는 또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전일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큰 폭의 3일 내내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지금 현재 16,0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5,9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18,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셀리드의 2차 목표가는 18,000원, 익절가는 15,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소개해 주셨던 NFT 관련주 네오위즈 홀딩스 역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컴투스 홀딩스의 후속주로 네오위즈 홀딩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의 어떤 성공의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업이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그중에 게임 섹터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이 바로 네오위즈 홀딩스입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고 네오위즈 그룹의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네오위즈 홀딩스가 자회사 네오플라이를 통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플레이트 온이라든지 NFT 관련된 사업을 게임에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폭과대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하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통화 정책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익절 라인대와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요. 31,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로 34,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 역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34,500원, 익절가는 3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오늘도 또 준비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의 후속주로 룽투코리아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 역시 게임주 NFT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235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룽투코리아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룽투코리아는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위즈 홀딩스까지 잘 달려나가고 네. 있는 만큼 룽투코리아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일까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게임 관련 종목 중에서 나폭 과대 중에 나폭 과대다. 이미 지금 코로나 직전 저점, 가장 나폭이 컸었던 코로나 때 거의 그 저점 라인 때까지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기업이고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이기도 해요. 모 회사가 이제 룽투 중국이라고 중국 현지에서 지금 게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는 차이나 포비아와 또 그리고 어떤 시장 여파, 또 매크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나폭이 컸었는데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과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된다고 했을 때 중국 기업주들이 국내 증시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블록체인 또 열혈광고 관련된 게임의 흥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충분히 룽투코리아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1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 소식으로 중국 네. 시장 전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다가 더해지는 게 이제 내일부터 지스타가 3년 만에 네, 돌아오는데요.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퍼블리싱, 유통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작은 검과 마법이라고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게임을 유통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열혈광호가 또 카카오에서 지금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열혈광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표 이제 무협지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두 기업인데 엔게임이란 기업과 바로 룽투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룽투코리아가 지금 대표적으로 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자회사 타이코 모바일이 플레이토온 신작 게임인 열혈광호 글로벌을 출시를 했어요. 사전 예약자만 500만 명의 이상에 달할 정도로 꾸준하게 인기몰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열혈광호 글로벌이 만화 열혈광호의 원작으로 지금 다시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열혈광호의 인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엔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또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18년째 인기몰이를 이어지고 있고 모 회사가 또 중국 기업이고 또 이제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판호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고 또 이제 한중 관계가 더욱더 개선된다고 했을 때 국내 대표하는 게임 종목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열혈광호 글로벌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인기몰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재작년에 위메이드 트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트리에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분 10%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NFT와 또 플레이토온 관련된 게임들을 계속해서 접목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새롭게 출시할 NFT 또 플레이토온 게임들 출시 그 신작들이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탄탄하게 열혈광호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과 또 한미 관계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국내 대표 게임주로 룽투코리아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룽투코리아를 가져왔습니다. 네, 열혈광호 게임이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게임주가 지스타를 앞두고 시장에서 주목을 네. 받고 있는 만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지스타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뭐 게임주들의 큰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JP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 대규모 신작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뭐 기술 수출이든지 큰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지스타 그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게임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을 견인했던 이제 고금리라든지 또 고환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다 보니까 낙폭과대 또 룽트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FTX가 파산을 맞았지만 사실 가상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0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3,000원대는 코로나 3월 19일 날 가장 낙폭이 크게 나왔었던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주가 조정이 나와준 상태라서 충분히 낙폭 과대 그리고 충분히 악재들이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뭐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85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900원이나 2,8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70원 돌파 시에 3,8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NFT 관련주, 게임 관련주인 룽트코리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3,470원, 2차 목표가는 3,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최근에 UAM,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뭐 베셀이라는 종목과 네온테크라는 종목 큰 수익을 챙겼는데 미래 모빌리티, 순환매가 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하면 자율주행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 관련주인 모트렉스 현재 시장에서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7,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트렉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모트렉스도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들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좀 폴란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큰 폭으로 뭐 2단, 3단을 말씀드리기보다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가자는 의미에서 좀 1단을 말씀드렸고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완전 자율주행과 또 도시망고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지금 상징적인 종목인 모트렉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4분기 또 내년 1분기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와 또 실적적인 개선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모트렉스 가져왔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모트렉스입니다.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이제 모트렉스가 가장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이제 상용차용 VTX 차량 사물 통신 기반으로 화술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 기반을 지금 연구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국제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바로 모트렉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오디오 또 비디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현대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을 현대차에 좀 공급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어떤 차량 판매량 자체가 지금 글로벌 3위까지 뛰어오른 상태고 특히 유럽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EU에서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을 2024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과 가까이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모든 신차에 ADAS를 장착 의무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세대 중에 거의 한 대가 현대차 그룹의 뭐 내연 기관이라든지 전기차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의 ADAS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모트렉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3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본다고 했을 때는 1,52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1억, 단기 순이익은 149억으로 성장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1%, 영업이익은 80% 이상 증가했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200% 이상의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후에서 지금 ADS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장착 의무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또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어에도 장착 의무화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모트렉스고,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은 기업이 모트렉스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 수혜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2030년 기준으로 3천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거의 9천조 가까운 시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완전 자율주행 시장이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많은 규제들을 좀 완화해주고 있는 상태고, 현대차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모트렉스를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도 네.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트렉스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트렉스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는 이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15,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초반 부근대나 15,0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었던 19,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19,000원 라인대를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27,000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트렉스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역시나 안정적인 1단 선택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2차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5,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매니저님 더 가깝게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창구가 또 있죠. 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 이제 무료 방송을 쉬고요. 제가 전일 녹화 영상을 좀 올려놨습니다. 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CEO뿐만 아니라 ASML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CEO가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또 파운드리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SML CEO가 방한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 전일 녹화 영상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는 빈산만 왕세자가 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 쏠리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할 수밖에 없고, 그 섹터 안에서도 직접적인 수혜주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은 제가 ASML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 종목들을 말씀드렸었고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2030년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딱 세 종목,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빈산만 왕세자 방안을 앞두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